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또다시 거짓말 논란에 지금 휘말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미 부인 김정숙 씨의 인도 방문이 배우자 단독 외교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온 나라에 망신을 당하고 거짓말이의 섬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등 정신승리로 가득 찬 엉터리 회고록의 섬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또 회고록에서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 요구를 수용하려 했지만 볼턴 보좌관이 강하게 반대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동조해서 불발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때 더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미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서고 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회담 참석자들로부터 또 쪼크를 당했습니다.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래도 동맹국 정상이기 때문에 예우를 한 것이죠. 말하자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죠.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협정을 체결할지 말지는 트럼프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우선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할 테니 미국에서도 단계적으로 제재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볼턴과 폼페이오의 반대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트럼프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폼페이오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어제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그곳 하노이에 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다. 북한의 제안을 거부하는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회고록에서 당시 트럼프가 미북 협상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볼턴 전 보좌관은 정반대로 트럼프가 문 전 대통령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 이어서 당시 미국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볼턴 전 보좌관까지 문재인의 회고록 내용을 모두 반박한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하노이에 없었다면서 트럼프의 결정이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물론 볼턴이나 폼페이오가 미국의 국익 문제로 인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의 자료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멀쩡한 자료를 두고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거짓말을 한다? 사실상 상상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들의 발언은 우리 국내 언론뿐만 아닙니다. 미국 내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거짓말을 했다가는 호되게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볼턴 전 보좌관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진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에 볼턴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고 김정은이 핵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20년 펴낸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조현병 환자 같은 생각들이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했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볼턴이 조현병 아니냐 이런 거친 말로 정면 반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미국의 전직 관료들보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의 말을 믿고 싶은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지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씨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런 거짓말을 했고 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내놓은 회고록은 외교 안보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나 사회문화, 경제 이런 시리즈로 내놓을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라리 이제 회고록은 그쯤에서 중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또 다른 소식입니다.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 3부에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과 이승학 당시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전보되면서 사건 자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전주지검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 검사를 추가로 대거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송을 반대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지 않고 한연규 형사3부장을 필두로 총 9명의 형사3부검사를 대거 투입키로 했습니다. 이처럼 이놈까지 대폭 보강한 수사팀을 꾸렸다는 것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이제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수사팀 규모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또 타이 이스타젯 배임 사건 등에 투입된 검사 수와 대조됩니다.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 사건은 문재인 전사위 특혜 의혹 사건 전 단계의 수사로 볼 수 있는데, 당시 이스타항공 횡령 및 배임 사건은 형사3부장과 평검사 1명 등 2명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타이 이스타젯 사건은 수사검사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전주지검의 수사검사 투입 규모는 9명이라 했죠.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9월 15일이 임기 만료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교체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인 청와대도 지금 서울에 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 검사 모두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보되어 왔기 때문에 막판 수사 내지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이송에 대한 문제는 대검찰청과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년 전인 2020년 국민의힘에 의해서 고발된 이 문재인 전사위 특혜 취업 의혹은 그동안 지금 계속 묵혀져 왔습니다. 전주지검에서. 그러다가 지난해 9월인가요? 그때쯤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받은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돼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지난 2월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까지 지금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된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타이 이스타젯의 모 회사인 이스타항공 이상직 대표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점 사이에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 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이후 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제 전주지검이 수사팀을 대폭 보강해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